오셔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끌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듯 한반도가 정말 완전히 그 한국 관계가 죽어 있었는데 그 부활의 정말 시작이 된 것 같고, 이번 부활절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말 그 미래를 위해서 꼭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저도 20년 동안 북한 다니면서 처음에 북한에 98년도 갔을 때는 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땅 어떻게 해요? 이 민족 어떻게 해요? 막 근데 하나님이 바로 네 민족이고 네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내가 함께 하는 이곳이다 했을 때 우리 샤보님이 1928년에 일제시대에 평양에 가셔서 선교를 조선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부르 청소년들 거지아이들에게 그 조선말을 가르치시는 이제 선생님학교를 시작하시고 이제 이런 그 선교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 피로 적셔진 그 응력 땅, 또 거기에 정말 숨죽이고 살아있는 그 믿음의 후예들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런 보게 하시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 또 이렇게 뜻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20년 동안 정말 기적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뭐 대화 이게 성경 말씀드리지만 저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저도 북한이 언제 망하나 계속 98년부터 2003년 5년까지 이렇게 봄에는 이제 가을이면 뭔 일이 나겠지, 가을에는 또 봄에는 뭔 일이 나겠지 막 그랬는데 정말 다 그 죽어가듯이 정말 다 붕괴될 듯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그 땅을 붕괴시키고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서를 보고 제가 깨닫게 되고 정말 그 땅을 축복하기 시작하고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고 이 앞에 사람들,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저기 오면 안 내고 누구 만나면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 사람을 내 앞에 보내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래오고, 그래서 저는 1년에 처음에는 이제 고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실제로 태어나서 한 1, 2년 몇 개월도 못 살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이 정말 이 통일의 일꾼으로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한 민족 통일은 건강한 아이들이라 생각해서 이제 죽어간 아이들 고아원에 가서 보면서 제가 나는 어머니같이 할머니같이 내가 이 아이들을 먹이는 일을 하겠다. 선생님 금성중학교나 제일중학교나 김일성중학교 다 그때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하시면 선생님 이름도 나고 이쪽으로 알아두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서 그 선교사직 며느리로서 제가 그 당신들이 똑똑한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은 무슨 수를 써서도 나라나 부모들이 다 도와주지만 고아들이나 정말 이 장애인들은 부모들도 어찌 할 수 없이, 부모들도 정말 소리 없이 죽어가는 그 아이들, 고아가 된 그 아이들은 아직 나라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제가 할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시작이 돼서 많은 역경도 있었습니다. 막 싸우고 울고 뭐 하여튼 안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북한도 많이 변하고 또 저도 이제 그 땅에 그 여러 가지 그 제도와 이제 그 법을 이제 많이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방법이 북한에 정말 잘 통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구가 되고 사랑하고 걷어달라면 속옷도 주고 어디 가자면 심리가하고 그런 그 저의 신앙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제가 뭐 속옷을 그러니까 소풍내리를 사주든 또 음식을 보내든 예수님을 한테 내가 대접해도 부끄럽지 않을까, 예수님께 입혀드릴 만한 속옷인가,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일한 것이 부가다에서 어떻게 신선생을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고아들에게 주냐. 그래서 제 또 신앙 이제 간증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 인정해주고 선교사 며느리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손자나 아들이 하긴 하지만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집은 당신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해가 보노위원회 참사가 그만했을 때
근데 선교가 그 땅에 정말 그 아직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북한 땅에 그렇게 그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병고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그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서로가 배우는 그 일들이 너무 신나서 1년에 보통 한 5, 6, 7번 많이 갈 때 10번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1년에 작년에는 3번밖에 못 갔지만 그 전까지 계속 1년에 6번씩 7번씩 또 지난 한 3년은 한 5번씩 다녀서 북한을 속속들이 알게 됐어요. 많이 저는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으니까 장애인 특수학교가 북한에 11개, 그러니까 12개 지금 생겼는데 하나는 평양에 그 정신지체 아이들 먼저 생긴 지 7년 됐고요. 그리고 그 맹아학교 3개, 농아학교 8개가 1959년 9월 1일에 일제히 전국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우, 원산, 봉천, 봉산, 그리고 평양 외곽으로 학교들이 있는데 삼천, 농아학교 하여튼 다 이렇게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굉장히 학교들이 크고 대지들도 운동장도 넓고 그러면서 1959년 전쟁이 끝나고 얼마 후부터 김일성 수령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바깥에서 그 외국되게 비판하고 뭐든지 북한에 정말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있더라. 참 형제같이 되고 우리 아들같이 된 사람이 있다. 선생님은 저기 사모님 빨갱이 다 되셨네요. 그래서 아니 좋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데 빨갱이가 된. 근데 아까 목사님 설교 말마다 나 정말 저는 설마 누가 킨슬러가의 며느리로 지금 이제 올해 50년 됐는데요. 며느리로 평생을 살았고 또 남편이 그 평양에서 태어난 미국 목사고 또 저희가 한국에서 선교사를 40년 PCB에서 선교사를 해서 감히 누가 나를 빨갱이라고 부를까?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북에서는 저보고 선생님 이제 우리 조선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갖고 노동당에 입당해도 그거 같대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내가 노동당에 들어가서 노동하기 싫어서 나는 노동당에 천당에 박수 입당해 쉬우겠더니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그렇게 농담하고 살게 되고 또 제가 느끼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막 이메일로 써서 드려보는 북한에 장애인 주차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국에 평양에도. 그래서 이제 장애자협회에서 선생님 나가시면 이메일로 장애자 주차장이 왜 꼭 필요한지를 좀 써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 이메일을 보고 북에서 이제 이거 신영수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국제도시로서 장애자 주차장이 없는 건 이건 부끄러운 일이니까 꼭 만들기를 바랍니다. 관공서관, 병원, 저기 박물관, 하여튼 관광지역 이런 데서 지금 비행장에도 생기고 장애자 이제 화장실까지 이제 서비스는 비행장에도 생겼는데요. 어찌갔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희가 PCUSA 선교사로 72년에 나가서 2011년 여름까지 2012년 2월까지 제가 선교사를 40년을 마치고 지금 시애틀 워싱턴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9월부터 미스터 트럼프가 이제 북에 가면은 미국 시민권자는 절대 안 된다고. 근데 그게 무서워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기다렸는데 계속 저는 이제 북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영상도 보여드리고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북한 장애인들 처음에는 먹이고 입히고 그 학교들이 1959년에 이제 건축이 돼가지고 이제 80년 중반 이후 90년대부터 낙후돼가지고 학교들이 다 이렇게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 인구조사를 이제 국제기구에서 그 식량난으로 어려울 때부터 들어가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그 인구조사를 하다가 그 장애인 가족들의 장애인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조선불구자협회로 1998년도 7월 29일 날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처음 조선 장애자 이제 불구자 협회가 이제 조선 장애자 협회로 막 변했을 때 제가 이제 2004년도에 만나게 됐고 그때는 유럽 동맹 EU7 지금도 EU7 그 나라들이 이제 독일, 벨지움, 또 폴란드, 영국 이런 대사관에서들 좀씩 도와주고 한국 같은 민족으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같은 민족으로 이제 장애자 연맹을 돕기 시작을 했는데 뭐 남한도 마찬가지지만 그 북에서도 불구자 하면은 이제 장애자 병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뭐 하겠나 또 그냥 그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 고초 속에 또 식량난에 경제난에 어려움 속에서 정말 부모들이 막 애통하면서 키우는 그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일이 시작이 됐을 때 저는 정말 우리 조선 반도가 장애자 나라 허리가 끊어지고 마비돼서 오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북에서 이제 장애자 일에 대해서 선생님 그거보다 이게 높아다고 할 때 이 나라가 장애사고 당신 저기 나가다가 사고 나면 장애자들은 이 기관이 제대로 돼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해동 보호노위원회 참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게 됐고 또 장애자 연맹에서 이제 국제 단체들하고 일을 하면서 뭐 확인 증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찍을 수 있게 해주고 이제 또 저희 가족사를 제가 말하면 저희 킨슬 목사하고 저는 8년도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둘 낳고 딸을 이제 6년 만에 낳는데 그 딸이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 3개월 만에 열감기로 이제 많이 아팠는데 뇌막염이 스쳐갔는지 하여튼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됐어요. 그래서 13살에 미국 UCLA 메디컬 센터에서 수술도 시켰는데 더 나빠지고 그래서 아주 심한 그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집에 통한 그 가족사도 그 북에 감동을 주는 굉장히 축복의 통로로 동으로 우리 딸이 쓰여지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그 딸을 생각해서 신 선생이 하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항상 이렇게 금을 펼치듯이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만큼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입히고 이제 내복이라든지 먹고 또 장애인 보상 뭐 이런 걸 지원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직업재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보통강 종합편이 2007년에 이제 보통강 구역에 장애인들이 이제 양복, 양장, 이발, 미용, 하여튼 그 좌파 사진 현상까지 이런 거 이제 직업재활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러고는 제가 2006년, 7년부터 통일부 기금을 많이 이제 동대국제 세워서 받았는데 그때 이제 예술 체육을 보내서 남과 북의 장애인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탁구치고 운동을 하는 이런 그 장애인들도 통일의 대열에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진정한 민족 통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설계를 했을 때 장애인이 무슨 체육을 하나 그때만 해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됐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시안 게임을 그때 그 북한 장애인 대표들 4명을 모시고 가서 이게 장애인 패러올림픽 저기 아시안 게임이라더니 와 어떻게 2다리 없이 레슬링을 하고 한 팔이 없이 또 그냥 이렇게 그 탁구를 취하면서 너무 이분들이 깜짝 놀라서 야 우리는 언제나 이런 거 하게 될까 뭐 이러셔서 2007년부터 이제 그런 장애인 체육 그 팀을 보내고 또 장애인 예술 이제 장구 뭐 이런 춤추는 이런 기구들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예술단이 생기고 장애자 체육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시작된 일들이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2번 2012년에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나갔고요. 2016년에 리우 장애인 올림픽에 두 선수가 출전하고 런던에는 수영 선수 하나 나가고 아시안 게임에는 그때 한 9명이 내려와서 탁구 뭐 여러 가지 수영도 하고 활쏘기도 하고 그 인천에 그때 비행기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천 아시안 게임에 오고 이제 이번에 그 평창 장애인 올림픽에 2명이 저기 그 시딩 그 크로스 컨트리 시딩 스키를
저기 은밀하게 훈련을 시켜서 평창에 뭐 가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냥 이제 2번 올림픽 일반 했으니 그냥 겨울 윈터 올림픽 선수들도 준비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캔슬러 파운데이션에서 돈은 없지만 우리가 이거 훈련 시킬 테니 장백산으로 겨울에 내보내시오.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많은 우여곡절과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처음부터 있어서 이렇게 됐고 이제 저 생각에는 그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게 되는데 북이 참가를 안 하면 우선 그 북쪽에는 정말 핵으로 막 그 세계를 위협하고 막 그러는 나쁜 나라로 좀 이렇게 되고 남한에서도 막 남한을 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핵으로 로켓으로 우리를 치려고 한다 해가지고 막 그 데모를 하는데 그 누명을 그대로 뒤집어 써야 되고요. 세계적으로도 다 그런 그 북한을 무조건 그냥 코너에 모는 제재로 그냥 더 강한 제재를 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북이 참가해야 되는 이유는 또 평창도 힘껏 돈 들여서 수년 동안 그 경기장들을 마련해놨는데 독일, 폴란드, 또 미국까지도 갈까 말까 막 그러는 데서 만일에 그런 메이저 큰 나라들이 오지 않으면 완전히 졸속 그 윈터 올림픽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투자해놓은 거 다 망하게 되고 그래서 남한도 손해고 또 북은 참가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냥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나라로 그대로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형이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여차하면 이제 나가자 그러고 장애자연맹의 그 위원장하고 짰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선수를 훈련시켜서 일반이 출전 안 하면 장애자만이라도 나가서 이렇게 인권 있는 나라라는 것을 좀 세계에 알립시다 해가지고 제가 이메일을 넣기로 다 했는데 약간 스케줄이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12월 중순에 이제 그 인권 문제로 4번째 북한이 이제 뭐 핵 플러스 인권 문제로 제재에 들어가는 거를 제가 보면서 정말 이제 코너에 목을 이제는 막 목을 조여도 뭐 보통 조이는 게 아니고 중국까지도 제재 가담해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평창에 나가서 그냥 무조건 나가서 이 평화를 정말 사랑하는 북한의 또 그런 멤버로서의 그 세계장애인 올림픽 IOC 또 그 IPC 멤버로서의 그 자격을 또 이렇게 과시도 하고 또 어찌됐든 남북의 화해의 어떤 물꼬가 트여지는 그 길을 준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편지도 올리고 우리 유일성 목사님도 또 편지를 보내시고 이제 10년사에 놀랍게 이제 평창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아주 그냥 그 계획이 발표돼서 정말 한반도에 정말 완전히 2018년에 시작이 그냥 한반도에 평화의 어떤 꽃이 피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월, 5월에 이제 큰 과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고요. 다시 또 그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이제 저도 그냥 또 하면 또 이거 잘 될 만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보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정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김기대 목사님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죄악과 우리의 그 삶에 정말 그 부활만이 아닌 정말 우리 민족의 또 미국 땅에 살고 계셔도 항상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은 한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이 잘 돼야지 여기서 우리 또 해외 동포들도 정말 자신만만하게 또 이렇게 사회에서 떳떳한데 매일 그렇게 그냥 뭐 이런 혼란 속에서 또 남한에도 그냥 남남 갈등이 이제 완전히 또 쪼개지기 직전까지 막 태극기 부대들이 막 너무 무섭게들 저거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번 1월 1일을 기하고 그 평창장애 일반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화해 모드로 이렇게 돌아서는 이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우리 평화교회 김기대 목사님
초청으로 이렇게 또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2016년 그 저기 리우 장애인 올림픽에 제가 같이 유니폼을 입고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같이 유니폼 입고 동행하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런던 장애인 올림픽. 그리고 저는 세 나라 국기를 같이 가슴에 달고 갔습니다. 지금 웰컴 파티를 해주는 중입니다. 브라질 교민들 상파울에서부터 그냥 자동차를 타고 짐을 김치, 불고기, 반찬이랑 다 그 선물을 싣고 오셔서 전달해 주시고, 이것이 진정한 그 동포의 또 우리 민족 평화 화해를 위한 정말 끈끈한 그 아주 정이 이렇게 이어지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맹인 달리기 선수하고요, 원반 던지기 여자 선수 두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그 맹인 김철옥 선수는 맹인 선수인데요. 안내가 같이 시키는데 북경 장애인 올림픽에서 북경 장애인 그 마라톤 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입니다. You drop below and come up like sauna. Somehow your body 화면에서 나오는 차비까지 부담을 했습니다. 유니폼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돼서
성경이니까 성경이로 되지 선생님 나오고 와 이러시 마음이 야 그러니까 내가 이 송금정 여자 선수는 원래 탁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인천에도 왔다 갔는데 두 다리를 다 잘렸어요. 발목 안에. 원반 던지기 선수로 3개월 훈련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김철웅하고 그 안내는 이철웅 코치인데요. 시합을 나갔는데 그 이철웅 그 저기 아이다는 분이 가르치고 나가는 거예요. 원반 던지기 송금정 선수는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선수촌 안에 위치한 이곳, 휠체어와 의족을 만드는 독일 회사입니다. 패럴림픽 기간에는 자계자 선수들의 휠체어를 수리한다는데요. 그런 회사가 송금정 선수에게 의족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나라들 선수들한테 의족을 만들어줘요. 휠체어를 오랫동안 탄 송금정 선수에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설레기도 하지만 어려움도 따르는 일입니다. 양쪽 팔이 다 없습니다. 지금은 일어서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두 다리로 당당히 걷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말씀 나누다가 위원장님께서 저희 선생님의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뒤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계속 휠체어만 타고 다니시고 결혼식 할 때는 좀 서서 걸어가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저희도 이렇게 도와드리게 됐고 저희가 시험부터 제작까지 그리고 마지막 전달하는 것까지 네, 저희가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동지가 금정이가 이제 12년 만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를 가지게 된다고 신발은 자기가 나가서 직접 골라서 사줬습니다.
느낌 어떠셨어요? 느낌이 아니라 눈물이 먼저 나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이제 아마 부모들도 다 좋아하고 걸어서 에이, 저기 좋아요. 결혼식 들어가서 아들 낳습니다 지금. 송금정 선수는 한 걸음씩 내디디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이제 결혼식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행복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이 남자분이 저기 장애자 연맹의 최고 책임자 김문철 위원장입니다. 정열에 따라 브라질에서 전 세계 장애인과 함께 17일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짧았던 시간이지만 나의 곳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찍고 소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번에 저기 독일에 가서 아지토스 캠프에 그 스키 캠프에 참가 일주일 하고 또 일주일 그러니까 닷새 동안 그 오베리드 2018년 월드컵 스키 대회가 장애인 스키 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공식 그 선수권을 따고 평창에 나갈 수 있도록 등록까지 마치기까지 모든 경기를 하여튼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나오게 해줬는데 아지토스에서 그 5명이 북한에서 나오고 이제 저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5명과 해준다 그러다가 그 아지토스 펀드가 그 도요타 회사가 자기네 도요타 차를 파는 나라의 선수들만 해주는 걸로 그래서 북에는 그 팔지 않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전무사님 BBC로 네.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다 나오게 됐는데 못 해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항의를 하고 또 거기 IOC 위원회 이제 IPC 위원이신 이제 연대 교수가 계셨는데 아니 당신들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냐 앞으로 토요타를 이제 북조선에도 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4명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책임을 졌는데 그 킨슬러 파운데이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크레딧 카드를 저는 이제 가져가서 그걸 호텔이나 이런 거 쓰려고 그랬는데 그 뱅크가 다 프로징이 없애버렸어요. 언로비싸로 북한이 하는 게 이제 알려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개인 크레딧 카드로 그냥 다 했는데 하여튼 성공적으로 그 평창에 나올 수 있도록 등록하는 거기까지. 근데 얼마나 하여튼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갔는지요. 처음에는 그 오베리 그 아지토스에서 기금을 준다니까 그러면 일주일만 딱 참가하고 북으로 돌아가는 걸로 딱 그 여행 날짜를 일주일 받아갖고 이제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18일 날 10일부터 18일까지 18일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시합에 참가를 안 하면은 말짱 헛거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하기는 그 나라에서 보통 국가 부담인데 그래서 이제 킨슬러 파운데이션에서 해주겠다고 빨리 편지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25일까지 이제 연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독일 비자를 1월 이제 초에 받아야 되는데 독일 비자를 북한 대사관이 그 독일 대사관이 있는데 이분이 또 저기 그 크리스마스 뉴이어 휴가가 와가지고 6일날 토요일날 밤에 돌아와서 7일날 일요일날 밤에 뒷문으로 저기 독일 비자를 받았는데 저는 또 그 비자 받는 걸 보통 뭐 한국이나 미국 시민권자들은 유럽 갈 때 비자 안 받으니까 그때 하루라도 빨리 그냥 몇 시간이라도 먼저 가서 좀 쉬고 이렇게 좀 돌아보고 캠프 시작하게 하려고 9일날 저녁 6시 20분에 도착하는 루프란자로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요. 아침에 새벽같이 가서 이제 비행장을 타려니까는 그 비자 날짜가 5시간 반 모자란다고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자를 7일날 밤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8일날 이제 출발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저녁 7시에 그걸 받아주고 밤 12시에 평양에서 신호수로 차로 8시간을 밤에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국경을 신호수를 넘어서 이제 단동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아침 먹고 좀 쉬다가 4시 기차 타고 베이징으로 밤 10시 반에 도착해서 이제 4시간 자고 그러니까 뭐 12시 넘어서 이제 호텔에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장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못 한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이제 인터넷으로 살려고 해도 날짜가 너무 촉박하고 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하여튼 그래도 그냥 이틀 동안 제가 밤을 새면서 그 비행기표를 인터넷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 저까지 6명이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LA에 이제 그 트래블 에이전시하는 동생 같은 애가 있어서 부탁을 했는데 그 이제 동생이 해줬는데 못 가게 됐으니까요. 근데 거기 이제 북경에서 청도로 갔는데 청도에서 못하는데 거기는 루프란자 오피스도 없고 뭐 아무 그냥 공중에 딱 뜬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특히 장애인 단체는 그냥 나오면 평양에서부터 비자 피부터 뭐 다 좀 먹고 자고 트래블 페이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청도에서 2박 3일을 호텔에 그냥 머물고 하면서 찜질방에 있길래 그냥 마사지 다 시켜주고 밤새도록 차 타고 기차 타고 고생하고 오늘 하나님이 쉬어가라고 그러신가 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2박 3일을 이제 독일에 가서 캠프에 하루 늦었지만 이제 거기 도착해서부터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그 장백산에서 이제 12월 달에 12월 4일서부터 이제 그 17일까지 훈련을 2주 동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둘 다 탁구 선수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이제 의족을 한 달씩 없어가지고 의족을 했는데 그게 자꾸 탁구를 치러 이리저리 뛰면서 이렇게 떨어져 내리니까 그래서 이제 스키를 해보겠냐 했더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18살, 28살 두 청년을 이제 했는데 이 스키가 크로스컨트리 그냥 일반 스키에다가 보통 부츠를 타고서는 이렇게 클립을 해가지고 고정시켜서 타는데 그 장애인들은 이렇게 의자를 안 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썰매같이 이렇게 폴을 이제 막 해가지고 밀고 나가는 건데 그 코스가 뭐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산 꼭대기로 어디로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넘어지고서 뭐 그냥 옆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꼰드러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2주 동안 백두산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독일을 향해서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캠프에 아주 좋은 코치들이 오셔가지고 해서 정말 애들이 아주 뭐 그냥 그러니까는 토탈 3주 훈련 받고 그 2018년 오베리드 그 세계 장애인 스키 대회에 나가서 한 35명이 나가면 한 27등, 28등, 40몇 명이 나가면 한 32등, 33등, 그러니까 맨 꼴찌는 다 면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신통하고 그냥 감동스러운지. 그리고 그냥 북한이 장애자 그 윈터 올림픽 선수는 없는데 뭐 평창에서 한다니까 갑자기 만들었냐고 뭐 NHK 또 뭐 아사히 TV KBS 뭐 BBC 다 연락이 저한테 나오는 거예요. 나 이게 진짜 선수라고 그때 언제부터 훈련시켰냐고 그래서 취재해도 되냐고 그래서 다 오라 그랬어요. 이제 북한에서는 또 그 같이 오는 그 단장은 그냥 완전히 그냥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선생님 우리는 그거 인터뷰하면 안 되면 해서 아니야 이거는 자랑을 해야 돼. 세계에 알려야지. 장애자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인권이 있는 나라를 보이니까 막 싸움 싸우고 샤하고 뭐 하여튼 설득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기자들은 그냥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면서 또 그냥 오케이가 될 때까지 또 거기서 그냥 눈보라 속에서 기다리시고 하여튼 그런 속에서 그냥 중간 역할을 하면서 무사히 선수들을 이렇게 평창까지 참가하게 됐고 이제 제가 그 1월 1일 그 저기를 보고는 꼭 육로로 내려오라. 비행기 타고도 말고 배 타고도 말고 꼭 육로로해서 우리 신락 같은 길이지만 안가깝게 장애인만이라도 오가는 통로를 만들고 장애인들은 유엔이고 미국이고 제재를 못할 테니 이 장애인이라는 인산을 쓰고 우리 민족끼리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만들겠고 육로로 오라 그러는데 육로로 진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50명이 내려오겠다고 첫 번
이제 회담에는 북에서 150명이었는데 제가 한 100명이나 120명 이렇게 그 응원단까지 하고 예술단도 내려와서 남과 북의 장애인들이 같이 이렇게 합동 예술제도 하고 뭐 탁구 시합도 할 수 있으면 하게 이렇게 응원단으로 해가지고 한 100명, 120명 선생님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서 아 그래야 세계 뉴스거리가 되지 그래가지고 근데 150명 내려온다 해서 야 이거 한술 더 떠서 더 많이 오나 보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데모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북에서 아직도 그 안에 사무실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일반 올림픽에 가서 그래서 잘 잔치 벌이고 왔는데 그 뒤에 가서 또 잘못 치고 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24명만 내려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하고 또 옷이나 내복이나 막 너무 추우니까 그 준비하는 게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또 그냥 몰래 또 중국 가가지고 또 돈도 전달해주고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이제 한반도에 정말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게 됐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그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그 남북을 오고 가시면서 정말 그 막힌 담을 이쪽에 이해시키고 저쪽에 이해시키시고 또 정말 그런 지난 10년 동안 그 이명박 정부 간의 정부에 저는 그 두 대통령한테도 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 저기 4,700만 5천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7천만의 대통령이 되다가 또 동시에 또 북에도 편지를 쓰고 그래서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8월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도 쓰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편지를 써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올리고 했는데 어찌됐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건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윤길상 목사님, 우리 오인동 박사님, 또 우리 신은미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딛고 다니시고 또 저는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같이 일하면서 저는 이번에 그 장애인 올림픽에 또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 이렇게 사람들을 저기 장애인 선수들을 데리고 내려오고 훈련시키는 그 모든 비용을 내고 할 때 마치 저희 딸을 디세이블한 아이를 에이블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정말 그 저희 딸 이름이 일레인인데 일레인이 이제 그 에이블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조금만 도와주면 에이블하게 될 수 있는 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정말 그 가정의 기쁨이 되고 그 삶의 그 장애인 선수들이 친구들이 그전에는 놀아주지도 않고 장애자라고 놀리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를 친구로 가진 걸 친구들이 자랑스러워 한다는 그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너무 그냥 저희 딸이 마치 그 디세이블한 아이들을 에이블하게 해주는 하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쓰셨다는 그런 감동이 있고요. 제가 이제 올해 만 72세가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우리 남편도 이제 80세가 넘고 나도 70이 넘었으니 내가 은퇴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거 남북관계 아무리 가도 이제는 끝이 없으니 내가 이제 은퇴하고 우리 남편하고 집에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니 거기 세 사람이 앉아있다가 눈물이 벌썩벌썩 해가지고 아까 김문철 위원장이랑 어머니가 은퇴하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조선의 장애자들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 은퇴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냐고 통일도 아직 안 왔는데 그래서 제가 김문철 위원장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직도 너 사명이 안 끝났어 하는 그 말씀 같아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한테 그 선생님의 그 열정을 그 수고와 그 헌신을 자기들이 읽어놓으라고 하면서 아주 감동스러운 편지를 보내왔어요. 근데 더 열정을 내서 더 힘써서 일을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 메일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이런 비극의 70년 역사 뭐 70년이 아니죠. 100년의 역사를 일본 일제하에부터 생각하면 근데 제가 이 남과 북의 미국을 오가면서 정말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뭐 깊이 알지도 못했지만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됐고 정말 그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됐고 이 통일의 길에 정말 함께 손잡고 장애인들도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는데 작은 그 미랄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보고 제가 동영당에 이제 가족 상봉도 이렇게 좀 도와드렸는데 이승만 목사님 여동생분들 만났을 때 식기도를 제가 하는데 끝났는데 그냥 아직도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 일부 동생 한 분이서 한참 기다렸더니 내가 이렇게 매일 이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신대요. 그래서 그 식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이렇게 그냥 끝까지 하시는데 벌써 이 뇌출혈이 몇 번 오셔가지고 말도 어눌하게 하시고 몸도 불편한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저한테는 언니뻘이는 깨알같이 성경 말씀을 다 수첩에 적어가지고 다니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그 정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까 또 우리 민족의 그 통일을 위해서 오빠들을 언제 만날까 하는 그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이제는 응답하시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뭐 전쟁의 소식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칠 것 같은 그런데 만일에 친다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정신 차리게 치시는 거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비겁하게 그 말 못하시고 말 안 하시고 눈 감아서 외면하는 그런 민족의 그런 고통과 그런 그 애통하는 자들을 저는 사실 그 우리 교회들은 정치적으로 최악으로 이렇게 갈 때 정말 그 정치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그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고 또 제가 작년에 이렇게 그 태극기 부대에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 광고 신문에 났을 때 봤는데 목사님들이 제 그 페이스북 저기 왔는데 목사님들이 500만 원씩 걷어서 이제 그 트럼프를 찾아가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하러 간다는 그 아리클리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분들이 편말선에 가서 진짜 그냥 뭐 로켓트가 날라오든 총탄이 날라오든 남이고 미국이고 이제 다 정신 차리고 정말 이제는 평화다 하고서 외쳐야 될 분들이 미스터 트럼프 같은 분한테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찾아간다는데 저는 너무 근데 하나님도 되게 실망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 보면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정말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는데 하여튼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런던 그러니까 그 BBC에서 저기 그 취재를 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저한테 이제 어프로치가 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선수냐 아니냐를 제가 이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막 최악의 그런 제재로 들어가면서 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도록 허락해주는 나라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요. 또 어느 나라든지 가장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장애인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또 이런 것을 해외 동포들이 같은 민족이 손을 잡고 돕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뭐 제 이름이 나가면 이런 게 아니라 그 진짜 선수라는 거 훈련을 이렇게 거쳤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 단장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BBC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이제 그 500일 그 독일까지 와서 며칠을 있으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생생한 지난 1월달에 그 인터뷰 내용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 데이로 아주 뽑혔대요. 약속을 하게 되는데 다음에서 물모습에 우리는 지금 약속을 하게 되는데 자기 이전해가지고 다음에서 물모습에 저는 제가 마유철입니다. 자기 이전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과 부처님을 던지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장애가 가는 것보다 부처님을 던지는 더 힘으로 이게 생활하는 데서 장애가 자신심이 생기기 위해서 이게 생활하는 데서 자신심이 생기기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체육을 있으면 체육 가는데 체육 막 하고 싶기 때문에 사고 나서 제가 꿈을 이룰 수 없겠다 이런 생각에 하게 됐는데 사회에 나와서 장애가 체육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체육을 때 장애가 체육을 신청을 들었던 거지. 그 선수들이 탁구 선수예요. 왜 스키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태우는 거는 지난 12월인데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그냥 스키 실력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아주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제가 국제경기 처음인데 이런 보면서 내 의문을 껐다 해서 꼭 장성적으로 정치하고 저희 친구는 나를 동물로 이런 교육이 동물의 사유에 많이 궁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뱅크 카운트 피스러 파운데이션 게 클로징 아웃되고 또 그냥 우여곡절이 뭐 비자 문제 또 비행기표 문제 북한 사람들끼리만 나왔으니까 도저히 갈 수도 없는 길이고 이룰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아마 장애자 딸을 가진 엄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가 북에서도 막 저한테 뭐 이게 막 못하게 하고 할 때는 제가 그때 어머니는 여자는 강하다 남자보다 어머니는 또 여자보다 강하고 장애자 어머니는 더 강하다 눈에 비는 거 없이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항상 이 장애인들을 이끌어내고 하는 일을 했는데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도요 이제 저희가 전지 훈련을 중국에서 하려고 나가서 이제 전지 훈련하고 이제 그 프리 컴피티션에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데 벌써 다 끝났어요. 이 장애인들이 여권을 받아서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세상 금시초문의 일이었습니다. 2012년 4월에. 그래서 이제 8월에 올림픽이 런던에서 있는데 4월 5일 날 이제 나왔는데 프리 컴피티션이 다 끝나고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베를린에서 수영이 하나 남았는데 수영 선수랑 2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탁구 선수, 모치아, 팔쏘기 뭐 한 11명인가 12명이 나왔는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수영 선수가 2명이 나왔는데 하나는 한 다리가 없고 수영을 대동강을 왔다 갔다 하는데 15살밖에 안 돼서 올림픽의 나이가 안 되고요. 18이 되어야 되나 봐요. 그리고 하나에는 한 다리 한 팔이 왼쪽이 다 없는데 완전히 어렸을 때 부르도자에 6살 때 다 해서 목욕탕에도 깊은 데는 안 들어가 본 아이인데 얘가 수영 선수라고 왔는데 한 번도 수영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북경 참사관으로 무역계통 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 수영 못하면서 어떻게 수영 선수라고 왔니? 그랬더니 이제 그 돈도 그때 그래 푼나무 할 때 푼나무 하고 저가 이제 모금한 돈 가지고 다 해줬는데 참이 붙여 그랬더니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연습 좀 하고 시합 나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올림픽에 들려고 어떻게 그러냐. 근데 그래서 이제 오직 희망은 이제 걔 하나예요. 걔를 베를린에. 근데 벌써 4월 5일이니까 5월 그러니까 4월 5일 날 이제 물에 집어넣으니까 완전히 맥주병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한 닷새 가르치고 4월 10일부터 이제 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뭐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 박기도 무서워서 막 그냥 소리 지르는 아이들 그냥 중국 코치를 돼가지고 머리를 들이받게 해가지고 3일 만에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뜨는 거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연락이 오기를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선생님 5m 쭉쭉 나갑니다. 10m 나갑니다. 근데 50m 내지 100m를 가야 돼요. 근데 얘가 6월 23일 날 이제 독일로 얘 하나 이제 유니폼이랑 이제 브라키약이랑 국제 구경하는데 다 저기 해가지고 근데 중국 코치를 한 달을 대고 이제 또 자기 아버지도 이제 또 책임감 느끼셔갖고 또 코치 돼가지고 그래서 한 달 반, 한 40여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독일에 갔는데 버터플라이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비형 수였는데 근데 3가지 다 10등 안에 들어서요. 와일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선생님 통과됐습니다. 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버터플라이 자유형 뭐 또 무슨 100m 자유형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이게 모가지를 이렇게 탁 해서 그냥 꼬리에다 그냥 쳐박아 주셨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기적으로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최초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나갔고요. 뭐 이번에도 그 탁구 선수 하던 두 애들이 뭐 스키가 어떻게 생긴지 어쩐지 모르는데요. 그 유니폼 알록달록한 거는 중국에 계신 조선족 목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해주신 거고 스키는 남한에서부터 그 저기 IPC 세계 장애인 올림픽 위원이면서 동아시아 올림픽 위원장도 하시고 연대 교수가 스키 2개에다가 그 썰매 의자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저기 가지고 오시고요. 하여튼 얘네들은 몸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우서가 먹는 거, 호텔비, 차비 뭐 그냥 모든 익스펜스를 이제 그냥 무조건 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모자라 뭐 거의 그냥 크레딧 카드로 다 하고 현금 가져가서 다 쓰고 근데 어찌갔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다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림픽에를 공식적으로 4번을 지금 출연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까지. 그래서 어찌갔든 이제는 북도 뭐 세계 장애인 올림픽이다. 뭐 일반 올림픽은 그동안 쭉 나갔었지만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가입된 것도 기적입니다. 그 2010년에 또 그 저기 중국의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이제 또 했는데요. 그때 서울 인천 전에 했는데 그 이분이 하고 이제 친구들 데리고 갔는데 그때가 2010년 12월이었습니다. 근데 2006년에 말레이시아 갔다 오고 2010년에 중국 광저우로 이제 6명하고 저까지 7명이 그때도 하여튼 무조건 나가면 그냥 평양 출발서부터 다 돈을 대줘야 됩니다. 용돈까지 주고 카메라까지 다 사서 준비시켜주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줬는데 근데 이제 광저우에 갔는데 그 이분이가 아들이 하나인데 장애인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좀 귀여운 것 같이 태어났는데 머리는 좋고 똑똑한데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장애인들이 그저 탁구만 치고 이제 룰을 모르니까 저 와서 코치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가 자기는 남한에도 잘 알려주고 세계적으로 올림픽에도 나가고 잘 알려진 선수인데 장애자 코치로 나타났다는 그 자체가 너무 망신스럽다고 생각해가지고 4개월을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아들도 이러니까 완전히 18년을 운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18살이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애가 아무리 해도 얘도 좋아질 가망이 없으니 그냥 장애자들이 필요하다니 나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한 달 만에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만나자마자 또 어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광저우를 갈 때 같이 데려갔는데 처음에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그 하소연을 막 장애자 엄마한테서 자기가 되게 유명한 선수였다가 그냥 장애자 아들을 18년 키우면서 자기 정말 살기 힘들어지고 나이로인 수술도 하고 막 죽고 싶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아들 때문에 고생한 만큼 이제 보람을 느낄 때가 올 거다. 이 장애인들을 도우면. 그런데 가서 보더니 어머니 이거 정말 인간 자아 실현이구만 이러더니
들어가자마자 7개월 만에 조선 장애자 체육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계실 때인데 그래가지고 그 8월 9월에 그 허락을 받고 3개월 만에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12월 9일날 가입이 되고 그러니까 11년이죠. 2010년 12월에 갔다가 그다음에 한 8개월 만에 그 조선 장애자 체육협회를 만들고 2011년 12월 9일날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가입이 되고 2012년 6월에 그 수영 컴피티션 독일에 가서 하고 2012년 8월 24일날 영국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무리를 걷듯이는 기적의 연속을 지금 가고 있고요. 어찌됐든 국민적 화해에 정말 물꼬를 트고 또 지금 아마 유엔에서 다 제재를 해도 이 장애인 일만은 제재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남북의 길을 열어서 이 장애인 우산을 쓰고 뭐 장애인하면 신생아부터 돌아가기 직전 노인들까지 또 장애인하면 의식주 다 필요하고요. 교육도 뭐 스페셜 에듀케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다 필요하고 그래서 그 장애인이 정말 효자 노릇을 하는 그 국가에서 정말 이 장애인들 일이요 아주 그냥 이 장애인들이 이 세계 나가서 이걸 하면 인권이 있는 나라라고 막 얘기 안 해도 다 알게 되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여기저기 시합을 다 내보내고 이렇게 하자. 그냥 우리가 무조건 돈 내준다 하는데 기적 같은 돈도 다 이렇게 생기고 그래가지고요. 기금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정말 올해 5월 24일이면 만 20년이에요. 제가 북한에 발을 처음 들여놓은지.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저기 평양에서 태어나서 7살까지 이제 6살까지 크고 7살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학교 폐교해가지고 이제 피난 나와서 미국으로 가셔서 이제 공부하고 근데 고향 땅에 4번 가보셨습니다. 네. 시아버님이 그 등대복지를 세우게 된 것도 시아버님이 그 좋은 일에 쓰라고 유산을 좀 남겨놓으신 거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씨가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어찌됐든 남과 북에 이제 그 통일이 오면 이데올로기 문제로 정말 노상 또다시 피전쟁이 날 것 같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다녀보신 분들 아시지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민족을 인도하는 그 우리의 등불이 된다면 저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장애인들과 함께 저렇게 먹고 마시고 같이 여행하고 이번에도 그 단장으로 나온 그 장국현이라는 이 단장이 이제 처음에 약간 처음에 장애인이어서 좀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당원이라서 그냥 그 충성심이 대단한데 그냥 뭐 선생님 내가 단장입니다. 난 선생님 오신다는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같이 동행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딱 저한테 그래서 내가 나는 그냥 서포터니까는 단장로 하라고 단장로를 하라고 내가 도와주러 내가 온 사람이다 했더니 그냥 뭐 기자들만 나타나면 막 그냥 화를 내고 장애자 다리를 막 찍는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진짜 장애자를 보여줘야 되는데 감사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그냥 교육하는 시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에 또 그 통일 자문위원회에서 저희를 뭐 식사도 사주겠다 또 보러 오겠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또 오레인지 다 해놓고 뭐 우리 저 베를린 대사관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네는 평양에 그저 앉아서 꼼짝달싹 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속삭이냐 속삭여가지고 그래서는 다음에 절대 어디 나오지 마 평양에 앉아서 애국심은 가슴에다 품고 다니는지 이제 장애인 그 선수들이 KBS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더니 막 불러가지고 위대하신 원수님 장군님께서 원수님께서 막 그렇게 하게 해줬다고 막 얘기하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일에 그 KBS 그걸 방송에 나가는 데다 그렇게 하면 저기 평창에 내려갈 때 육로를 나갈 때 결혼 세례 받아 지금 태극기 부대들한테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날개란 맞으면은 원수님 얼굴에 날개를 맞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그 소리 하지 말더니 장애인애들이 선생님 제가 입장 곤란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거 내가 하는데 그래서 반장이 시킨다. 또 같이 오는 코치는 이제 외국에 많이 갔거든요. 런던부터.
선생님 염려 그냥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뭐 장애자라 그렇습니다. 단장이라 처음 나와서 그래서 세계 처음 나와서 그래서 그 애국심은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이 누가 이렇게 어느 나라 사람이 그냥 막 그렇게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막 말을 하냐고 막 야단을 쳐줬어요. 제가 마지막 날은 내가 그냥 70 넘어서 이 추위에 와가지고 돈 얼마 갖고 나 기차 또 타야 되는데 또 남한에서 막 벤츠를 빌려가지고 벤을 이제 해서 또 그리톤 하는데 MT로 이제 프랑크푸르트까지 가는데 3시간 걸리는데 기차 타면은 400유로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야 잘됐다 이거 저기 패슨저니까 우리 선수랑 나까지 6명이니까 짐 싣고 하면 빼곡이 앉아서 남쪽 사람들이 운전하는 거라 안 된대. 저희 기차 타고 가겠대.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돈이 막 그 중국에서도 엑스트라 쓰고 뭐 다 그냥 그리고 오베리드그 시합에 들어가는 게 저까지 모든 그 경비를 한 사람 앞에 하여튼 89유로씩 에브리데이 해가지고 6일치 하니까요. 뭐 6천 몇백 달러가 그대로 날라갔는데 혹시나 해서 훔쳐갔던 돈이 그렇게 다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있다고 근데 이제 중국에 가서 북경에서 3일 머물다가 평양 가는 차비까지 제가 이제 다 해줘야 되는데 내 돈이 달랑달랑한데 크레딧 카드는 이제 제 거는 벌써 10,000불 이상 다 썼기 때문에 그렇고 킨스 파운데이션 그거는 이제 캔슬돼서 안 되고 그랬는데 그냥 뭐 고집의 기차를 타고 가야겠네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든 저기 기차 타고 가든 뭐 돈 있으면 맘대로 가겠더니 자기 돈 없대 해줘야 된대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짐 싣고 내가 저 밴 타고 갈 테니까 기차 타고 들어와. 그러고 가서 기차표 사주고 그래서 5명이 기차 타고 저는 짐하고 그 남쪽 밴으로 저기 프랑크푸르트 비행장까지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역경이 통일형은 불필요한 일인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인터뷰 오는 그 기자들마다 일본 기자 뭐 하여튼 또 특히 그냥 그 북조선 사람들은 그냥 일본 사람이라면 그냥 아주 막 왼수 그냥 여기는데 또 일본 기자들이 와서 이게 뭐 취재하겠다 뭐 질문하겠다 뭐 막 와인도 사가지고 오고 위스키도 사가지고 와서 막 선물로 주는데 선생님 나 인터뷰하다가 저거 돌려준대. 그래서 내가 그런 예의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못됐으니까 진짜 선수들이 나왔다는 걸 알려줘야지. 그래서 또 밤새도록 또 몇 시간을 설득해가지고 또 해야죠. 나중에 또 친해져가지고 또 그 얘기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해. 하여튼 이런 일을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민족의 정말 이 역사의 정말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겪는 우리 민족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들고 통일은 그래서 꼭 와야 된다는 거 더 절실히 느끼면서 또 선수들의 이 생각이 넓어지고 또 세계 선수들하고 막 가져가고 나중에는 남과 북의 선수들이 막 그냥 서로 도와주고 또 스키를 이제 평창에 내려가면 준비를 다 해서 한 200개를 어려운 나라들이 오면 다 놀아준대. 그래서 내가 한 30개는 딱 놔두라고 북으로 보내게 했는데 지혜롭게 그 남에서 북으로 주면은 또 제재에 걸리니까 IPC에다 줘서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줘서 거기서 선물로 주는 걸로 해서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정말 가정이 넘치시고 또 삶에 앞으로 북조선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동지가 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들죠. 시간 교통사고로 나갔다 그랬는데. 괜찮아요. 그 아시안 게임에 내려오려 그러는데 일주일 한 열흘 전에 그냥 교통사고 나서 목을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또 현정아도 그 아시안 게임에 촌장을 했잖아요. 그 장애인 올림픽 그 선수 촌장을 했는데 또 그 사람도 또 교통사고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나서 또 상봉이.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분이가 내려와서 봉송을 같이 짧은 거리라도 시키려고 다 은밀하게 조직이 돼 있었는데요. 장애인들이 150명 내려오기로 했다가 다 잘리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이 좋은 때에 이제 그 상봉에 구별을 하실 거라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는 저희 제가 이제 등대복지회를 이제 서울에 세워서 통일부에 이제 그러니까 등록된 단체로 일을 했고요. 이제 6년 했는데 이사장 자리를 저희 목사님 하시다가 다른 남한 목사님 제가 북한에 3번 모시고 가는 목사님한테 물려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상임이사로 그냥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사장이 된 지 한 달 만에 우리 상무 직원하고 제가 있으면 이제 해외 동포로 움직여야 되고 제가 없으면 이제 미나협으로만 하니까 저를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몰래 이사회를 해서 완전히 한 40만 4억하고 탈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사로 계시던 곽수강 목사님이 사모님 하시는 일이 너무 귀한데 절대 이대로만. 근데 이제 고소를 하고 그러려고 이제 막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저희가 39년 동안 선교사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막 그렇게 목사님을 고소하고 뭐 제가 그 목사님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발등을 붓기를 쪘으니 그냥 참고하겠다. 근데 나중에 그 직원이 우리 아들한테 정신이성자라고 또 저기 편지를 보내.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북한의 불쌍한 장애인 고아들을 맡길 수 없다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래서 푸른 나무를 세워서 박수경 목사랑 공동 대표로 쭉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사무총장이 그냥 이제 남북 관계가 계속 안 좋으니까 통일부에서도 이제 제재 많이 하는데 저는 해외 동포니까 제가 미국에서 모금하는 돈은 뭐 자유롭게 그래도 썼는데 이제 미국에서 모금한 돈도 남한으로 보내면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모금 횡령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사람 내보내야 된다 해도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도 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 그런 젊은 애들하고 거기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는 이제 김기대 목사님이 2006년에 그 북한에 다녀오셔서 그때 목사님들 그때 5분 가셨나요? 6분 가셨고 네 가셔가지고 갔다 오셔서 사모님 하는 일 너무 귀하다고 미국 애들 이렇게 해서 보고 하자고 그러셔갖고 이제 했는데 이명박 없어지면서 네, 그 남북 이제 그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제 이러면서 그냥 크게 뭐 했지만 그동안에 그래도 모금되는 거 목사님을 열심히 모아서 주시고 그래서 이거 살아있는데 제가 이제 등대복지회가 그렇게 뺏기고는 이거를 그린 추리로 바꿨다가요. 이번에 킨슬러 파운데이션으로 바꿨죠. 왜냐하면 그냥 선교 정신으로 저희는 많은 돈을 모금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이제 아버님이 하시던 그 유지를 바꾸어서 통일이 올 때까지 이제 좋은 분들이 서로 손잡게 하는 일이 이제 저의 사명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오선 씨 얘기하신 분은 그 킨슬러 파운데이션 어카운트가 클로즈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기 웰스 팔고로 이제 제가 그 독일에서 와가지고 이제 돈도 다 한 18,000불 쓰는데 보내왔더라고요 수표로. 그래서 웰스 팔고에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네, 시애틀로 제가 아주 역경 속에서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